부드러운 대화 소리와 은식기가 부딪히는 소리가 우아한 뉴욕시 레스토랑의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조명은 따뜻하고 차분했으며 모든 접시가 예술 작품이고 모든 손님이 자신감을 발산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종류의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엠마 브룩스는 전혀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밖에 반짝이는 창문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그녀의 현실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녀의 드레스는 중고였고 신발은 닳았으며 신경은 곤두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가장 친한 친구인 제니에게 전화기를 꽉 쥐고 소개팅을 끝까지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엠마는 안으로 들어서서 테이블을 훑어보았습니다. 7번 테이블, 7번 테이블이라고 그녀는 심장이 두근거리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눈은 뒤쪽 근처 테이블에 혼자 앉아있는 멋지게 차려입은 한 남자에게 멎었습니다. 그의 검은 머리는 깔끔하게 스타일링되어 있었고 그는 전화기에 몰두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 사람일 거야 라고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다가가서 밝은 미소를 억지로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케빈 씨 맞으시죠? 저는 엠마예요. 만나서 반가워요. 리암 파커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잃고 그녀를 깜박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엠마는 그의 혼란을 수줍음으로 오해하고 그의 맞은편 자리에 앉았고 그녀의 손은 무릎 위에서 초조하게 꼼지락거렸습니다. 오, 알아요. 이거 어색하죠? 소개팅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제니가 당신이 좀 조용할 수도 있다고 말해줘서 걱정 마세요. 제가 우리 둘 목까지 충분히 말할 수 있어요. 리암은 그녀를 정정하기 위해 입을 열었지만 망설였습니다. 그의 사업 파트너가 방금 회의를 취소한다고 문자를 보냈고 엠마의 진지한 미소에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녀는 그가 평소에 상대하던 세련된 사교계 명사나 계산적인 네트워커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대신 그녀는 진실해 보였습니다. 그는 입꼬리에 희미한 미소를 띠며 장단을 맞춰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맞아요. 소개팅은 정말 다른 무언가죠. 엠마는 긴장하며 웃었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말도 마세요. 제니가 몇 달 동안 저를 소개해 주려고 했지만 너무 바빴어요. 일 때문이죠. 알죠? 일이요. 리암은 자신도 모르게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저는 웨이트리스예요 라고 엠마가 냅킨 가장자리를 만지작거리며 인정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생활비는 벌 수 있어요. 뭐 대부분은요. 어쨌든 제 얘기는 그만하고 당신은 무슨 일을 하세요? 리암은 망설였습니다. 저는 기술 분야에서 일해요. 기술이요. 멋지네요 라고 엠마가 밝게 말했습니다. 코딩이나 앱 같은 거요. 저는 컴퓨터를 정말 못 다뤄요. 그런 종류의 일이에요 라고 리암이 미소를 넓히며 말했습니다. 그는 의자의 등을 기댔고 그녀를 유심히 보았습니다. 그녀의 솔직함은 비록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신선했습니다. 그 후 대화는 놀랍도록 쉽게 흘러갔습니다. 엠마는 식당에서의 근무 일화와 집세 내는 어려움 그리고 언젠가 자신의 미술 스튜디오를 열고 싶다는 꿈에 대한 일화를 공유했습니다. 리암은 그녀의 열정에 전염되어 몇 달 만에 가장 많이 웃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네요 라고 엠마가 갑자기 사려 깊은 어조로 말했습니다. 리암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무슨 뜻이죠? 제니가 당신이 내성적이라고 말했어요 라고 엠마가 뺨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말하기 편한 사람이네요. 당신도 말하기 편해요 라고 리암이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엠마는 칭찬에 활짝 웃었고 긴장이 더욱 풀렸습니다. 그녀가 그의 기술 작업에 대해 더 물어보려던 참에 그녀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안녕 엠마 어디야? 나 7번 테이블에 있어. 널 만나길 기대하고 있어 케빈.
그녀는 메시지를 다시 읽으면서 심장이 가라앉았습니다. 천천히 그녀는 리암을 쳐다보았고 그녀의 뺨은 당혹감으로 불타올랐습니다. 당신은 케빈이 아니죠, 그렇죠? 그녀가 거의 속삭임에 가까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리암의 미소가 흔들렸고 그의 눈에는 죄책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니요, 저는 아니에요. 엠마는 현실이 가라앉자 속이 뒤틀렸습니다. 오, 맙소사라고 그녀가 갑자기 일어서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된 테이블에 앉았어요. 정말 창피해요. 잠깐만요라고 리암도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엠마 괜찮아요. 저는. 하지만 그녀는 이미 코트를 잡고 문으로 달려가고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리암은 그녀가 가는 것을 지켜보았고 그의 가슴 속에는 후회와 호기심이 이상하게 뒤섞여 소용돌이쳤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그녀를 정정하려고 했지만 이제 그는 그녀를 다시 볼 수 있을지 그리고 그녀를 보지 못한다는 생각이 왜 그렇게 그를 괴롭히는지 궁금해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리암 파커는 펜트하우스 스위트에 앉아 반짝이는 뉴욕시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래의 희미한 교통소음과 도시 불빛의 차분한 빛은 보통 그에게 위안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그의 생각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레스토랑에서 엠마와의 대화를 계속 되새기는 것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무언가 진실함과 따뜻함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의 세련된 외관과 계산된 대화의 세계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정직했고 심지어 연약했으며 가식 없이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보통 교류하는 사람들 즉 말을 화폐처럼 측정하는 사업 파트너들과 그를 보기 전에 그의 불을 먼저 보는 여성들과는 뚜렷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엠마는 그를 다른 사람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그녀의 솔직함을 더욱 흥미롭게 만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리암은 호기심을 느꼈습니다. 도시 건너편에서 엠마는 작은 아파트의 소파에 엎드려 장식용 쿠션에 대고 신음했습니다. 그녀의 룸메이트 제니는 노트북 가장자리 너머로 재미있는 표정으로 엿보았습니다. 그렇게 나빴어라고 제니가 노트북을 옆으로 치우며 물었습니다. 엠마는 앉았고 그녀의 뺨은 여전히 기억으로 붉어져 있었습니다. 더 나빴어. 내가 잘못된 테이블에 앉았어, 제니. 나는 그를 케빈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모르는 남자와 대화 전체를 나눴어. 제니는 웃음을 참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데? 엠마는 저녁 일을 이야기했고 그녀의 말은 급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는 친절했어. 정말 친절했지. 재미있기도 했고. 하지만 그때 진짜 케빈에게서 문자가 왔고 나는 바보처럼 거기서 뛰쳐나왔어. 로맨틱 코미디 설정 같네라고 제니가 놀렸습니다. 엠마는 다시 신음했고 얼굴을 가리기 위해 베개를 잡았습니다. 다시는 그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 제니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확실해. 그가 친절했다고 했잖아. 그랬어라고 엠마가 베개를 약간 내리며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어. 나는 바보짓을 했어. 세상의 끝은 아닐지도 몰라라고 제니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실수를 하잖아. 그리고 이봐, 내가 말한 것처럼 그가 친절했다면 아마 신경 쓰지 않았을 거야. 다음 날 아침 리암은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서 클레어가 그날의 일정을 검토하는 동안 그는 무심코 이메일을 스크롤했습니다. 로스먼과의 점심은 취소해라고 리암이 갑자기 그녀를 방해하며 말했습니다. 클레어는 멈춰서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어젯밤부터 정신이 없으시네요. 무슨 일 있었어요? 리암은 설명할지 말지 망설였습니다. 누군가를 만났어라고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우연히.
클레어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우연이요. 리암은 의자의 등을 기대었고 그의 표정은 사려 깊었습니다. 그녀는 나를 다른 사람으로 생각했어. 우리는 이야기했고 그녀는 내가 누군지 몰라.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평범하게 느껴졌어. 그래서 이제는요라고 클레어가 클립보드를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그녀를 다시 보고 싶어라고 리암이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클레어의 입술이 희미한 미소로 경련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하실 계획이세요? 생각이 있어라고 리암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날 늦게 엠마는 식당에서 근무를 마치고 있을 때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꺼내 낯선 번호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엠마. 리암입니다. 지난 밤 레스토랑에 있던 남자예요. 오해가 있었던 건 알지만 다시 만나고 싶어요. 커피라도 한 잔 어때요? 엠마는 메시지를 쳐다보았고 그녀의 심장은 한 박자 건너뛰었습니다. 리암은 케빈의 친구가 아니었나? 그녀는 그날 저녁 제니에게 문자를 보여주었고 이마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어떻게 하지? 제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히 좋다고 해야지.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기라도 하겠어. 잠시 망설인 후 엠마는 답장했습니다. 좋아요, 커피는 좋을 것 같아요. 리암이 선택한 커피숍은 평소의 인파에서 벗어나 소박했습니다. 엠마가 도착했을 때 그녀는 그가 이미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고 그는 청바지와 버튼다운 셔츠를 캐주얼하게 입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라고 그녀가 그의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라고 리암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것에 동의해줘서 고마워요. 엠마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지난 밤에 뛰쳐나간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사과할 필요 없어요 라고 리암이 말했습니다. 솔직히 당신이 그랬던 것이 기뻐요. 그렇지 않았다면 당신에게 문자를 보낼 이유가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들은 음료를 주문했고 대화가 흐르면서 엠마는 긴장이 풀리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리암은 말하기 편했고 그의 유머는 무미건조하지만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그녀의 예술과 가족 그리고 꿈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무슨 일을 하세요? 라고 엠마가 잠시 후 물었습니다. 저는 기술 분야에서 일해요 라고 리암이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대답을 유지하며 말했습니다. 주로 스타트업이요. 엠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잡하게 들리네요. 그럴 수 있어요 라고 리암이 인정했지만 저는 좋아해요. 오후가 지나면서 리암은 엠마의 세계에 더 깊이 빠져드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의료비 때문에 두 가지 일을 하는 어머니와 전업으로 삼고 싶어하는 스케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회복력이 강하네요 라고 리암이 진심으로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엠마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회복력이 강하거나 고집이 세거나 마음대로 고르세요. 그날 저녁 그의 사무실로 돌아온 리암의 비서가 그를 궁지에 몰아넣었습니다. 하루 종일 밖에 계셨어요 라고 클레어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이 여자와 무슨 일이 있는 거죠? 리암은 한숨을 쉬며 목덜미를 문질렀습니다. 그녀는 달라요. 클레어는 팔짱을 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녀에게 당신이 진짜 누구인지 말하지 않고 계시고요. 아직은 아니야 라고 리암이 인정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내 은행 계좌가 아니라 나를 알았으면 좋겠어. 클레어의 표정은 약간 부드러워졌지만 그녀의 어조는 여전히 단호했습니다. 이걸 영원히 계속할 수는 없어요, 사장님. 그녀는 결국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좋게 끝나지 않을 거예요. 리암은 그녀가 옳다는 것을 알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느낀 진정한 연결을 잃을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간 내린 커피 향이 공기를 가득 채웠고 엠마는 아늑한 카페로 걸어 들어갔고 이번에는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구석 테이블에 있는 리암을 발견하고 그녀는 망설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었고 그의 미소는 따뜻하고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녀가 기억하는 날카로운 비즈니스 복장은 사라졌습니다. 오늘 그는 단순한 회색 스웨터와 청바지를 입고 카페의 편안한 분위기에 녹아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라고 엠마가 그의 맞은편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라고 리암이 부드럽지만 진심 어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다시 만나줘서 고마워요. 그녀는 긴장을 풀기 위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레스토랑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이 문자를 보내는 건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 궁금했어요. 리암은 웃으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호기심이 이겨서 다행이네요. 대화는 쉽게 흘러갔고 그들의 웃음소리는 배경의 웅성거림을 끊었습니다. 리암은 엠마의 예술에 대해 질문했고 그녀는 좀처럼 나누지 않는 세부 사항을 공유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림이 힘든 시기에 그녀의 탈출구였던 방법과 아버지가 그녀를 격려했던 방법 그리고 언젠가 젊은 예술가들을 위한 스튜디오를 열고 싶다는 희망에 대해 당신은 그것에 대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열정적이네요 라고 리암이 말했습니다. 그게 제가 항상 원했던 전부예요 라고 엠마가 뺨을 약간 붉히며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해낼 거예요 라고 리암이 흔들림 없는 어조로 말했습니다. 그들이 카페를 떠난 후 엠마는 리암을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공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구불구불한 길과 스케치를 위한 충분한 벤치가 있는 작지만 아름다운 공간이었습니다. 영감이 필요할 때 여기 와요라고 엠마가 가방에서 작은 스케치북을 꺼내며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과 나무 그리고 도시 풍경의 복잡한 그림으로 가득 찬 페이지들을 넘겼습니다. 리암은 그녀의 재능에 감탄했습니다. 이것들은 놀라워요. 이걸 팔 수도 있겠어요. 엠마는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언젠가는요? 지금은 그냥 저를 위한 거예요. 그들이 공원을 산책하는 동안 엠마는 연못가에서 오리에게 먹이를 주는 아이의 장면을 스케치하기 위해 멈췄습니다. 리암은 그녀를 지켜보았고 그녀의 집중력이 날카로워지고 손이 페이지 위에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방식에 매료되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해요라고 그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엠마는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눈은 그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냥 그림 그리는 거예요. 아니요 라고 리암이 꾸준한 시선으로 대답했습니다. 그 이상이에요. 며칠 후 리암은 엠마의 식료품 사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했고 그것은 별일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후회하게 될 거야 라고 엠마가 그들이 지역 할인마트에서 줄을 서 있을 때 놀렸습니다. 왜죠라고 리암이 우유 한 팩을 들고 물었습니다. 이 가방들이 무거워서요라고 엠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들이 그녀의 아파트 건물에 도착했을 때 리암은 불평 없이 대부분의 가방을 계단으로 옮겼지만 그는 벗겨지는 페인트와 깜박이는 복도 불빛을 알아차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곳은 개성이 있네요 라고 리암이 그들이 그녀의 문에 도착했을 때 외교적으로 말했습니다. 엠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안으로 들어서자 아파트는 작지만 아늑했고 거실에는 미술 용품이 흩어져 있었고 벽에는 엠마의 스케치 갤러리가 붙어 있었습니다. 리암은 감탄과 죄책감의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소박하게 살았지만 그녀의 공간은 따뜻함과 창의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이 식료품을 풀면서 엠마는 항상 그녀의 예술적 추구를 격려했지만 지금은 건강 문제로 고생하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가끔은 힘들어요라고 엠마가 찬장에 캔을 쌓으며 인정했지만 그녀가 있어서 행운이에요.
그녀는 제가 아는 가장 강한 사람이에요. 리암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에 대한 그의 존경심은 매 순간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엠마는 리암을 그녀가 기대했던 미술관 개관식에 초대했습니다. 그들이 전시물을 돌아다니는 동안 엠마의 눈은 그녀가 감탄하는 모든 작품에 빛났습니다. 리암은 그녀의 열정에 매료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호숫가에서 낚시하는 아버지와 딸을 묘사한 그림 앞에 멈췄습니다. 그 분놀림은 생생하고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엠마의 숨이 멎었습니다. 왜 그래요? 라고 리암이 더 가까이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엠마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이게 우리 아빠를 생각나게 해요? 어렸을 때 여름마다 낚시하러 가곤 했어요. 눈물이 눈에 고였고 그녀는 재빨리 닦아냈습니다. 미안해요. 바보 같죠 알아요. 바보 같지 않아요. 라고 리암이 부드럽게 말했고 생각 없이 그녀의 어깨에 위로의 손을 얹었습니다. 그는 당신을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엠마는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감정은 날 것이었습니다. 잠시 동안 그들 주변의 세상은 희미해지는 것 같았고 그들 사이에 말없는 연결만 남았습니다. 그들이 집으로 걸어가는 동안 엠마의 생각은 혼란과 갈망의 뒤죽박죽이었습니다. 리암 또는 그녀가 여전히 믿고 있는 케빈은 그녀가 보고 싶어하는 사람 그녀를 이해받는다고 느끼게 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의 잔소리는 그들의 삶이 전혀 다른 세계라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이해가 안 가요라고 엠마가 침묵을 깨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리암은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뭘 이해 못해요? 왜 저와 시간을 보내는지요라고 그녀가 인정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와도 무엇이든 할 수 있잖아요. 왜 저죠? 리암은 망설였고 그의 죄책감이 불타올랐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는 게 좋아서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나요? 엠마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지만 대답하지 않았고 그녀의 의심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리암은 펜트하우스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결국 그녀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를 잃을 생각에 겁이 났습니다. 지금은 비록 빌린 시간에 세워진 것이라 할지라도 이 연결을 붙잡기로 결심했습니다. 도시 생활의 웅웅거림이 부드럽게 배경에서 울렸고 엠마는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며 휴대폰을 스크롤하고 있었습니다. 한 헤드라인이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은둔형 기술 백만장자 리암 파커 자선 활동 확대. 궁금해서 그녀는 기사를 탭했습니다. 사진에는 검은 머리에 멋지게 차려입은 남자가 있었고 그의 자신감 있는 자세는 틀림없었습니다. 엠마는 화면을 찡그리며 이마에 주름이 잡혔습니다. 그에게서 무언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봐 제니라고 엠마가 부엌 식탁에서 퍼즐을 맞추고 있는 룸메이트에게 불렀습니다. 무슨 일이야 라고 제니가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엠마는 휴대폰을 돌려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이 남자가 케빈처럼 보여? 제니는 화면을 찡그리다가 웃었습니다. 오, 절대 아니지. 저 남자는 억만장자나 뭐 그런 거잖아. 케빈은 훨씬 더 현실적이야. 엠마는 눈살을 찌푸렸고 그 닮은 모습이 그녀를 괴롭혔지만 그녀는 그것을 떨쳐버렸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며칠 후 엠마는 리암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친절과 격려에 감사하고 싶었고 그것은 그녀가 표현할 수 있는 것 이상을 의미했습니다. 리암이 들꽃다발을 들고 도착했을 때 엠마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가져와도 됐는데? 리암은 어깨를 으쓱하며 그녀에게 꽃을 건넸습니다. 초대해줘서 고마워하는 의미로 받아줘. 식사는 간단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접시에 담긴 스파게티와 마늘빵이었습니다. 그들이 먹는 동안 엠마는 리암의 이전 칭찬에 용기를 얻어 지역 미술대회에 스케치를 제출할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저를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해주셨어요 라고 엠마가 감사의 부드러운 눈으로 말했습니다. 미술뿐만 아니라 그냥 너무 겸손해요. 상쾌해요. 리암의 미소는 재빨리 회복하기 전에 아주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냥 제 자신일 뿐이에요 라고 그가 물 한 모금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엠마가 계속 말하는 동안 리암의 죄책감이 그를 갉아먹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믿었고 심지어 그를 존경했지만 그것은 모두 거짓의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녀를 잃을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드러나는 법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엠마는 소외된 청소년을 위한 기금을 모으기 위해 경매 물품을 조정하는 것을 돕는 유명 자선 행사에서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그녀가 무언 경매 물품 테이블을 정리하느라 바빴을 때 흥분의 파도가 방을 휩쓸었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지라고 자원봉사자 중 한 명이 입구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엠마는 돌아섰고 리암이 웅장한 볼룸으로 들어서는 것을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맞춤 정장을 흠잡을 데 없이 입었고 그의 자신감 있는 걸음걸이는 주목을 끌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가 여기서 뭘 하고 있지라고 그녀는 궁금해했습니다. 그녀가 지켜보는 가운데 행사 주최자가 리암에게 다가가 따뜻하게 악수를 한 후 군중에게 연설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행사를 가능하게 해주신 존경하는 귀빈 리암 파커 씨를 환영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박수 소리는 귀가 먹먹할 정도였지만 엠마는 거의 듣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세계는 현실이 해일처럼 덮치면서 기울어졌습니다. 리암 파커. 기술 백만장자. 내가 케빈이라고 생각했던 남자? 엠마는 행사가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리암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참석자들 근처에 서 있었고 그의 평소 차분한 태도는 그대로였지만 그녀를 보자 그의 눈이 약간 커졌습니다. 엠마라고 그가 그녀를 향해 다가가며 시작했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야 해요라고 그녀가 꾸준하지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를 볼룸 밖의 조용한 복도로 이끌었습니다. 엠마는 팔짱을 꼈고 그녀의 눈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리암 파커군요. 억만장자. 왜 다른 사람인 척했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리암은 숨을 내쉬었고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나는 당신을 속이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그건 사고였어요. 당신은 나를 다른 사람으로 생각했죠. 그리고 나는 당신과 이야기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좋았어요. 처음으로 누군가가 나를 돈으로 보지 않았어요. 엠마의 턱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요. 계속 연기하기로 결심했나요?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반하게 만들어요. 아니요 라고 리암이 재빨리 말했습니다. 제가 말한 모든 것, 우리가 공유한 모든 것은 진짜였어요. 저는 단지 당신을 잃지 않고 진실을 말하는 방법을 몰랐을 뿐이에요. 환상을 깨뜨리지 않고 말이죠라고 엠마가 목소리를 높여 쏘아붙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창피한지 아세요? 저는 당신을 믿었어요, 리아. 저는 당신이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달라요 라고 리암이 절망이 섞인 목소리로 주장했습니다. 엠마, 당신은 제가 누구인지 저를 본 유일한 사람이에요. 제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요. 저는 그걸 잃고 싶지 않았어요. 엠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당신은 이미 잃었어요. 그녀가 돌아서서 걸어갈 때 리암의 심장이 가라앉았고 그녀의 발걸음은 빠르고 단호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멈추려는 듯 손을 뻗었지만 자신이 부순 것을 고칠 수 있는 말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밤 엠마는 방에 앉아 스케치를 쳐다보았지만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분노와 배신 그리고 슬픔 등 감정의 폭풍이었습니다. 제니가 문을 부드럽게 두드린 후 머리를 들이밀었습니다. 괜찮아. 엠마는 고개를 저었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니 별로. 제니는 그녀 옆에 앉아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엠마는 속삭이기 전에 망설였습니다. 내가 그에게 반했는지 아니면 내가 알던 그의 버전에 반했는지 모르겠어. 제니는 그녀를 더 꽉 안아주었습니다. 그게 뭐였든 너는 너에게 솔직한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어. 그 이하에는 만족하지 마. 그날 밤 잠 못 이루고 천장을 쳐다보면서 엠마는 자신의 마음을 보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리암 파커는 매력적이고 친절했을지 모르지만 배신은 너무 깊이 상처를 주었습니다. 지금은 자신에게 집중하고 리암과 그의 거짓말을 뒤로해야 했습니다. 리암은 책상에 앉아 평소 그를 위로해주던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밤 그것들은 차갑고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엠마의 말을 머릿속에서 계속 되새겼습니다. 당신은 이미 잃었어요. 그의 실수의 무게가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는 단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의 부와 지위 이상으로 그를 본 유일한 사람의 신뢰를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떠났습니다. 이걸 고쳐야 해라고 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의 비서 클레어가 김이 나는 커피 한 잔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긴 밤이네요. 리암은 그녀를 쳐다보았고 그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조언이 필요해요. 클레어는 흥미로운 듯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새로운데요? 상황이 어떤데요? 엠마에 관한 일이에요 라고 리암이 말했습니다. 그는 후회가 섞인 목소리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했습니다. 클레어는 조심스럽게 듣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약 그녀가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특별하다면 그녀가 당신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거예요. 사과보다 행동이 더 중요하죠. 다음 날 리암은 엠마의 아파트 문을 두드렸습니다. 놀랍게도 제니가 문을 열었습니다. 배짱도 좋으시네요 라고 그녀가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라고 리암이 진지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제발요. 제니는 망설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아요. 5분 드릴게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리암은 그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엠마가 항상 꿈꿔왔던 작은 갤러리를 사들여 그녀의 작품으로 채우고 싶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스케치와 그림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알면서 몰래 수집해왔습니다. 나는 그녀가 내가 그녀를 믿는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리암이 말했고 그리고 내가 이를 바로잡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라는 것을요. 제니는 고개를 끄덕이기 전에 오랫동안 그를 유심히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녀를 위해 싸워줄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어요. 망치지 마세요. 준비하는데 몇 주가 걸렸지만 리암은 그 프로젝트에 몰두했습니다. 그는 갤러리 주인과 협력하여 구매를 주선하고 엠마의 작품을 조심스럽게 큐레이팅하여 전시했습니다. 각 작품은 아름답게 액자에 넣어 조명을 비추었고 공간을 그녀의 재능과 비전에 대한 찬사로 변모시켰습니다. 공개하는 날 리암은 프런트 데스크에 손으로 쓴 메모를 남겨두고 모든 것이 준비되었는지 확인한 후 슬그머니 자리를 떴습니다. 엠마가 퇴근길에 걷고 있을 때 제니가 그녀를 가로막았습니다. 나랑 같이 가야 해라고 제니가 긴급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뭐라고? 왜라고 엠마가 혼란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그냥 날 믿어라고 제니가 주장하며
엠마가 몇 년 동안 동경했던 작은 갤러리로 그녀를 끌고 갔습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엠마는 얼어붙었습니다. 문에 붙은 간판에는 특별 전시 엠마 브룩스의 예술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가 안으로 들어서자 그녀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공간은 그녀의 그림 풍경화 초상화 그리고 그녀가 영혼을 쏟아부은 기발한 스케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갤러리는 방 중앙의 받침대 위에 놓인 단 하나의 메모를 제외하고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엠마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 들었습니다. 당신의 예술은 세상을 가질 자격이 있어요. 당신이 정직함과 사랑 그리고 당신이 누구인지 그대로 봐주는 사람을 가질 자격이 있는 것처럼요. 다시 시작하게 해주세요. 리암. 그녀가 주위를 둘러보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각 작품을 알아보았고 모든 획과 세부 사항은 그녀의 꿈과 고군분투의 반영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리암이 칸막이 뒤에서 나왔고 그의 표정은 조심스럽지만 희망적이었습니다. 엠마라고 그가 시작했고 그의 목소리는 눈의 감정에도 불구하고 꾸준했습니다. 당신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건 알지만 당신이 나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보여주지 않고는 당신을 보낼 수 없었어요. 그녀는 그를 마주보았고 눈물이 자유롭게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은 내 신뢰를 깨뜨렸어요, 리암. 내가 그걸 잊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리암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만약 당신이 허락한다면 남은 평생 동안 그것을 만회할게요. 당신은 내 인생에서 유일하게 진짜처럼 느껴지는 존재예요. 엠마는 마음이 찢어지며 외면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게 만들었어요. 마치 당신이 내가 진실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처럼요. 그게 아니었어요 라고 리암이 목소리가 약간 갈라지며 말했습니다. 나는 무서웠어요. 진실을 알면 당신이 나를 다르게 볼까봐 무서웠어요. 내가 자신을 증명할 기회조차 갖기 전에 당신이 떠날까봐 무서웠어요. 엠마는 감정이 소용돌이치며 망설였습니다. 그녀는 그를 사랑했고 그것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다시 믿는 것은 그녀가 감수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위험처럼 느껴졌습니다. 어쩌면요라고 그녀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어떤 것들은 두 번째 기회를 가질 가치가 있어요. 리암의 눈이 밝아졌지만 엠마는 손을 들었습니다. 쉽지는 않을 거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라고 그녀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노력할 의향이 있어요. 리암은 더 가까이 다가갔고 그의 목소리는 감사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바랄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에요. 그들이 엠마의 작품으로 둘러싸인 갤러리에 서 있을 때 그들 사이의 긴장은 약간 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엠마가 떠날 때 그녀는 한 번 뒤를 돌아보았고 그녀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리암은 그녀가 가는 것을 지켜보았고 그의 마음은 무겁지만 희망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술을 두었지만 이제 다음 단계는 그녀의 목이었습니다. 엠마는 침실 창가에 앉아 아래의 조용한 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리암이 갤러리에 남긴 메모가 있었고 그 말들은 그녀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다시 시작하게 해주세요. 그녀는 며칠 동안 모든 것을 되새겼고 그의 속임수와 그의 사과 그리고 그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그가 감수한 노력들을 되새겼습니다. 그녀의 작품으로 가득 찬 갤러리는 단지 웅장한 제스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그녀를 얼마나 믿는지에 대한 반영이었고 그녀가 스스로를 의심할 때조차도 그랬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두 방향으로 끌렸습니다. 그녀의 일부는 계속 자신을 보호하고 싶었고 다시 상처받을 위험을 감수하기 전에 떠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부분 더 큰 부분은 진실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를 사랑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그녀는 코트와 전화기를 잡았습니다. 카페는 조용했고 그 따뜻한 분위기는 엠마가 들어설 때 느끼는 긴장된 에너지와는 뚜렷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첫 만남 때 공유했던 바로 그 테이블에 앉아있는 리암을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다가가자 그는 고개를 들었고 그의 표정은 희망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엠마라고 그가 그녀가 테이블에 도착했을 때 일어서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라고 그녀가 가슴속에 두근거림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앉았고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리암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올지 몰랐어요 라고 그가 인정했습니다. 거의 오지 않을 뻔했어요 라고 엠마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눈을 마주쳤고 그녀의 어조는 단호하지만 불친절하지 않았습니다. 리암, 저는 지난 몇 주 동안 당신을 다시 믿을 수 있을지 알아내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저는 무언가를 깨달았어요. 저는 웅장한 제스처가 필요 없어요. 당신이 돈이나 선물로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도 없고요. 저는 단지 정직함이 필요해요. 리암은 앞으로 몸을 기울였고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약속할게요, 엠마. 더 이상 비밀도 거짓말도 없을 거예요. 당신이 저를 받아주는 한 점만 있을 거예요. 엠마는 의심의 흔적을 찾기 위해 그의 얼굴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그녀가 본 것은 진심뿐이었습니다. 천천히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다시 시작해봐요. 안도감이 리암의 얼굴에 번졌고 몇 주 만에 처음으로 그의 경계심을 뚫고 진정한 미소가 터져나왔습니다. 몇 달 후 엠마는 새로 문을 연 미술관 중앙에 서 있었습니다. 친구와 가족 그리고 지지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전시된 작품들을 감상하면서 공간은 흥분으로 웅성거렸습니다. 모두 엠마와 그녀가 멘토링한 신진 예술가 그룹이 만든 작품들이었습니다. 리암은 그의 부가 아니라 그의 흔들림 없는 격려로 그녀를 모든 단계에서 도왔습니다. 그는 갤러리가 이름과 정신 모두에서 그녀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엠마는 그것을 창의성과 공동체의 안식처로 만들기 위해 마음을 쏟았습니다. 그녀가 손님들과 어울릴 때 그녀는 어깨에 가볍게 두드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돌아보니 리암이 거기에 서 있었고 멋지게 차려입었지만 그의 눈에는 장난기 어린 빛이 있었습니다. 잠깐 빌릴 수 있을까요? 라고 그가 물었습니다. 엠마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미 저를 가졌잖아요. 하지만 좋아요. 그는 그녀를 방 앞으로 이끌었고 그가 그녀를 마주보자 군중은 조용해졌습니다. 엠마라고 그가 명확하고 꾸준한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당신은 잘못된 테이블에 앉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부터 저는 당신이 저에게 딱 맞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리암이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자 방은 부드러운 감탄의 속삭임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당신의 강함과 친절함 그리고 모든 것과 모든 사람에게서 아름다움을 보는 당신의 방식 때문에 당신을 사랑해요라고 그가 계속했습니다. 당신은 제가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제 삶을 바꾸어 놓았어요. 그래서 엠마 브룩스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방이 박수갈채로 터져나오자 엠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웃었고 뺨을 닦았습니다. 더 이상 비밀이 없다고 약속한다면요. 리암은 미소 지었고 그의 목소리는 꾸준했습니다. 약속할게요. 그녀는 손을 내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좋아요. 그들의 결혼식은 갤러리 자체에서 열린 작고 친밀한 예식이었고 엠마의 예술과 그들의 여정을 지지해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리암은 갤러리의 봉사 프로그램에 상당한 기부를 하여 젊은 예술가들이 성장하고 번창할 수 있는 장소를 보장했습니다. 그것은 엠마의 꿈이 실현된 것이었고
이제 그것은 그들의 공유된 유산이었습니다. 해가 지면서 갤러리 창문을 통해 황금빛이 비추었고 엠마와 리암은 첫 댄스를 추었습니다. 내가 잘못된 테이블에 앉아서 다행이야라고 엠마가 사랑이 가득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리암은 그녀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고 그의 미소는 부드러웠습니다. 그건 우리 둘 다 저지른 최고의 실수였어. 음악이 연주되고 그들의 친구와 가족이 기쁨으로 지켜보는 가운데 엠마와 리암은 새로운 장을 시작했고 그들의 사랑이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그것으로 더 강해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장면이 갤러리 불빛의 따뜻한 빛 아래에서 춤추는 엠마와 리암에게로 희미해지면서 그들의 사랑이 방을 통해 발산될 때 우리는 때때로 인생의 가장 위대한 순간이 예상치 못한 실수에서 온다는 것을 상기하게 됩니다. 엠마의 이야기는 신뢰와 용서 그리고 사랑이 가장 가능성 없는 시작조차도 비범한 것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두 마음이 서로를 위해 싸울 의지가 있을 때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증거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았다면 오늘 약간의 영감이 필요한 누군가와 공유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사랑과 회복력 그리고 두 번째 기회의 힘에 대한 더 많은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위해 저희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